배우 짐 캐리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한 적이 있다. 그 프로그램에서 정신력을 이용해 $10,000,000와 성공적인 연기 경력을 현실화한 방법에 대해 근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캐리는 항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고 어릴 때부터 표정을 찰흙 인형처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었다. 그리고 15살 때 처음으로 코미디 클럽에서 공연했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에는 공장에서 일해 가족을 부양하고 밤에는 코미디 클럽에서 웃음을 주거나 야유를 받는 등 많은 일을 겪던 캐리는 무일푼이 되어 가족과 함께 트럭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얼마 안 있어 유명한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거처를 옮겼다. 무일푼에 직업도 없었지만 감독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연기를 칭찬해주는 상상을 했다. 나는 훌륭한 배우이다. 업계의 유력 인사들이 저기에서 나를 기다린다. 와 같은 생각에 집중했다. 비록 아직 팬들에게 둘러싸이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았다. 또 짐 캐리는 자기 앞으로 $10,000,000짜리 수표를 발행했는데 3년 뒤에 날짜를 적고 참고란에는 출연료라고 썼다. 그리고 이 낡은 종이를 몇 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수많은 코미디 공연과 TV 프로그램, 영화에 출연했다. 하지만 그중 어떤 것도 경력이나 재정 상태를 원하는 만큼 쌓지 못했다. 그럼에도 캐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자기가 번 돈으로 가족을 돌보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성공에 대한 감각을 부채질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기나긴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자면 결국 지갑 속 수표에 적힌 날짜가 되기 직전에 영화 더맨더머에서 배역을 맡아 출연료로 $10,000,000를 받았다. 우리는 모두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할 자유가 있고 자신의 생각이 금전적 현실의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에 책임져야 한다. 마음속에 품은 일은 곧 현실이 된다. 나는 부의 마음가짐을 습득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짐 캐리의 이야기를 정말 좋아한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힌다. 목표가 무엇인가? 이 목표를 실현하여 벌고 싶은 액수가 얼마인가? 그 돈을 언제까지 벌고 싶은가? 그 돈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디에 쓸 생각인가? 현실의 비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진지한 결단력과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끈질긴 목적의식을 갖는다. 자신의 비전과 열렬한 사랑에 빠져 당신을 가로막으려는 제한된 잠재의식 속 믿음이 도저히 당해낼 수 없게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릴 듯 해도 그것이 이미 자기 것이라는 굳은 믿음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자. 절대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절대. 목표와 신념을 바탕으로 행동을 취한다. 짐 캐리의 이야기는 돈을 벌 때 사고방식이 하는 역할과 관련해 가장 많이 제기하는 이의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금전적 현실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달렸다면 어떻게 하나? 내 생각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이나 하급자들이 돈을 벌어오면 그 중에서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다단계 판매업 종사자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 이 문제를 잘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들에게 의지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투자를 강화하며 일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돈은 다른 사람을 통해 도달한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제어할 능력이 없다라는 말을 변명으로 내세우며 계속 무일푼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내가 마음을 지배하자 나타난 힘을 처음 경험했을 때는 정말 놀랐다. 감히 말하자면 짐 캐리의 $10,000,000 수표만큼이나 마법 같은 상황이었다. 그것은 처음으로 개인 코치에게 지도받을 때 벌어진 일이다.
코치는 출간 기획서의 작성을 도와주는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도록 나를 도와주었고 또 인생 코치가 되기 위한 기술을 연마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당시에는 나에게 개인 코치를 받는 고객이 2명 있었고 온라인 사업 덕분에 연수입도 3배나 늘었다. 수입이 3배로 늘어난 것은 엄청나게 기쁜 일이지만 원래 수입이 한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적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장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다닐 정도로 많이 번 것도 아니었다. 나는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돈을 벌고 싶었다. 중요한 일을 책임지는 대단한 사람이 된 기분을 느끼고 싶었고 하기로 한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여기저기로 날아다니면서 더는 빈둥거리지 않는 그런 사람 말이다. 코치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한다면 온라인 사업으로 일주일에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말해보라고 했다. 계산하거나 다른 이들이 책정하는 금액을 고려하지 말고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금액을 말하라고 했다. 내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떠오른 숫자는 일주일에 $5,000였다. 그때까지 내가 일주일에 번 최대 금액은 아마 $1,000에서 $2,000 정도였으니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많은 금액이었지만 나는 그 액수에 흥분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내 능력에 약간 자만심도 들었다. 좋아요. 코치가 말했다. 이제 그걸 2배로 늘리세요. 그렇게 액수를 정하고 난 뒤 우리는 함께 행동 계획을 세웠다. 나는 세 사람에게 개인 코치로 출간 기획서 쓰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도와준 뒤 한 사람당 $3,000를 받기로 했다. 그리고 기존에 진행 중이던 $1,000짜리 단체 코칭 과정을 합치면 다 합쳐서 일주일에 $10,000를 벌 수 있다. 어떻게 세 사람을 설득해서 그만한 돈을 쓰게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내가 아는 것은 공식적으로 나에게 수입원이 없는 상태이니 그렇게 해서라도 $10,000를 벌어야 한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계획대로 행동했고 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명히 했다. 왜 나는 돈을 원하는가? 돈에 휘둘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산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그 돈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카드빚 $10,000를 갚을 것이다. 카드 회사에 빚진 채 사는 것이 너무 싫다. 카드빚은 정말 짜증나고 지긋지긋하다.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할 생각인가? 1대1로 하는 출간 기획서 코칭 패키지 3개와 단체 코칭 과정을 진행할 것이다. 그 돈을 언제까지 벌 것인가? 일을 제대로 해내려면 생사가 걸린 것처럼 달려들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10,000를 버는 일에 한 점 흔들림 없이 집중해서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거나 전기를 끊더라도 승리할 때까지 계속 버틸 것이다. 그런 결연한 상태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코치는 일주일 안에만 돈을 벌면 된다고 했지만 나는 이틀 안에 해내겠다고 결심했다. 코치와 통화하면서 계획들을 세웠다. 자신이 없어졌다가 한껏 들떴다가 하면서 돈을 벌 준비를 하는데 문득 생각지도 못한 생각이 떠올랐다. 1년쯤 전에 지도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처음으로 1대1로 인생 코치를 해준 고객이었다. 그와 소식이 끊긴 지 적어도 1년은 지났지만 혹시 나와 다시 일하고 싶지는 않은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인생 코치를 받고 싶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내 받은 편지함에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다. 바로 그 사람이 보낸 것이었다. 1년 동안 아무 소식도 못 들었는데 그를 생각한 순간 이메일이 온 것이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느낌이다. 그는 내가 진행하는 인생 코치 패키지는 무엇이며 가격은 얼마냐고 물었다.
요약해서 말하면 그에게 6개월짜리 1대1 인생 코칭 패키지를 12,000달러에 팔고 그 다음 날에는 어떤 작가에게 3,000달러짜리 패키지를 판매하는 놀라운 결과를 맞았다. 겨우 48시간 만에 15,000달러를 벌었다. 이 이야기에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두어 가지 있다. 하나는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사람과 방식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면서 동시에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기회를 맞아들이도록 마음을 열어야 한다. 또 하나 언급해야 할 사항은 12,000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내 마음가짐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전에 함께 할 때도 정말 즐겁게 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돕고 싶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지도할 때는 시간당 25달러 정도를 받고 코칭 서비스를 제공했다. 12,000달러의 코칭 패키지 가격을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300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것도 최소한으로 따졌을 때 말이다. 그에게 답장을 보내면서 이 가격을 적은 것은 내가 한 일 가운데 가장 겁나는 일이었다. 아직 허물벗기 과정 중이던 내 안의 일부가 나를 나쁜 사람이라며 내가 뭔데 감히 그렇게 비싼 금액을 청구하느냐며 비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헛소리 하지 말라고 답장을 써보낸다면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큰 물에서 놀 준비가 된 내 일면에는 난 48시간 안에 10,000달러를 벌 수 있고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배짱이 있었다. 그리고 시간당 25달러보다 300달러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정한 가격이 옳다고 느꼈다. 그 시점에서 벌써 몇 년 동안 코치 경험을 쌓았고 공부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잘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일이 두려운 동시에 한편으로는 더없이 흥미진진하고 자신감이 솟으면서 원래 내 자리처럼 생생한 기분도 들었다. 나는 최고의 코치로서 역량을 발휘하려는 것을 알았다. 또한 그가 즉시 답장을 보내 등록하겠다고 했을 때 그도 지금의 자리보다 한층 높은 수준에서 활약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아차렸다. 내 위치를 명확히 하고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그에게 내가 도달한 수준에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은 우리 둘 모두에게 상당히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당시 둘 다 상당한 각오를 했음을 지금도 느낄 수 있다. 덕분에 나는 최고의 코치가 되었고 그는 몇 달 안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 거래를 성사했다. 다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지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은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 자신의 금전적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집중해야 할 곳은 바로 거기다. 늘 불평만 늘어놓고 남을 비난하기만 하는 사람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경제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새로 벌인 사업도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내 생각만으로 그런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 이들은 자신의 사고방식을 개선하고 자기 자신에게 변화를 시작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모든 것이 자기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 책임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권한을 전부 주변 상황에 넘겨버린다. 그에 반해 앞날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찌그러진 차에 앉아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통조림 콩을 떠먹으며 자기가 곧 부유하고 유명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품는 짐 캐리 같은 사람도 있다. 당신은 변명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다. 자기가 어떤 결과에 마음을 쏟도록 훈련하는가에 따라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다른 이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고
더 큰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지만 자신의 현실을 인지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누구나 똑같은 선택권이 있다. 극도로 빈곤한 상황에서 자라나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하고 앞날에 대한 전망이나 지원도 빈약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자기가 처한 환경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에 모든 관심과 행동을 집중하고 노력해 결국 수백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또 부자로 태어나 최고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화려한 인맥과 어휘 능력이 있었지만 결국 길거리에 나앉고 마는 그런 사람도 있다. 성공은 자신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렸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똑같은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거나 팔다가 망하기도 한다. 태도가 모든 것을 주도한다. 생각이 지닌 전능한 힘을 활용해서 원하는 만큼 부유해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몇 가지 있다. 1번. 새로운 관점에 집중한다. 자기가 집중하는 대상은 더 많이 생겨난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개념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야 한다. 나도 계속해서 되뇌이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현재 상태에 집착하는 습관 탓에 금세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한 자기 삶을 책임지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내내 자신의 강한 집중력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걱정이라는 친구를 통해 우리 삶의 불행을 야기하는 데 집중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걱정은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을 위한 기도이다. 당신은 최악의 시나리오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이유에 집중한다. 여기에는 수많은 감정과 구체적인 내용과 믿음이 관련되기 때문에 결국 전문가다운 정밀함으로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계속 만들어낸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만약 당신이 걱정에 특히 숙달된 사람이라면 이는 집중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뜻이므로 이제 그 집중력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된다. 예를 들어 빚 2만 달러와 부양해야 하는 자녀 12명이 있는데 자기 직업을 싫어하고 집도 아주 좁다고 가정해보자. 현실에 집중하면서 과민하게 반응하면 결국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자기 인생은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에 계속 매인다. 자기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생각한다. 두려움과 슬픔과 패배자 같은 감정을 더 자극한다. 태아처럼 잔뜩 웅크리고 세상을 거부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이제 집중하는 대상을 의식적으로 바꾸고 아까와 똑같은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자. 2만 달러가 필요하면 그 돈을 구할 수 있다.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일자리를 한 번 구했으니 더 좋은 일자리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누구나 고용하고 싶어 할 만큼 인재니까 말이다. 나는 사랑과 가족에 둘러싸여서 산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런 새로운 관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일이 가능하다. 감사할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심어준다. 자기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기쁨과 희망과 감동이 솟아난다. 현실에서 벗어나 더 멋진 일을 하도록 격려해준다. 집중하는 대상을 바꾸어 자기가 가진 긍정적인 마음과 바라는 것에 집중하면 태도가 달라진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알아차리지 못한 돈벌이 기회와 자신을 위한 멋진 삶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등 삶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맞추어 집중하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보는 일이 불가능하다. 걱정에 잠기면 계속 걱정거리가 더 생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가능성을 전혀 보지 못한다.
예전에 참치 샌드위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참치캔을 찾으러 식료품 저장실에 갔다가 좌절한 적이 있다. 날개 다랑어가 있는 작은 파란색 캔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패배감에 사로잡혀 나가려던 순간 집에 틀림없이 참치캔이 있다는 걸 알잖아 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계속 찾아보았더니 갑자기 내 얼굴 바로 앞에 참치캔 2개가 나타났다. 문제는 그 참치캔이 평소에 먹던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었다는 것. 파란색 캔만 찾다 보니 빨간색 참치캔은 눈에 띄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벌어진 이 서스펜스 스릴러를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우리가 낡은 사고방식과 믿음을 고수하면서 거기에만 집중하느라 황금 같은 기회나 인생을 바꿔놓을 인간관계, 갈망하던 경험을 얼마나 자주 놓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다. 과거에 집중하면 현재를 볼 수 없다. 당신은 자기 현실의 주인이고 당신의 인식은 그것을 조절하고 관리한다. 2번, 감정 스위치를 누른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결심하더라도 거기에 감정이 결여되면 그것은 무기력하고 쓸모없고 허풍스러운 생각일 뿐이다. 나는 돈을 좋아해. 돈이 내게 손쉽게 흘러들어올 거야. 나는 돈 버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 와 같은 화건을 되뇌이더라도 그 밑에 무거운 한숨이 깔려 있다면 결국 모든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일이다. 그 생각에 거대한 긍정적 감정이 수반되어야만 새로운 믿음과 두려움 없는 행동을 만드는 엄청난 힘이 발휘된다. 그 결과 인생과 은행 계좌의 흥미진진한 새 현실이 도래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자 육체적 존재이기에 생각이나 믿음, 직감, 상상력, 감정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고통을 느낄 때는 울기도 하고 얼굴이 뻣뻣하게 굳어서 이상해 보이기도 하며 심하게 화가 났을 때는 토하는 경우까지 있다. 흥분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온몸이 따끔거리며 도로에 뛰어들어 차에 탄 낯선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 그 사람 머리에 마구 뽀뽀 세례를 퍼붓기도 한다. 우리 감정은 생각을 물리적인 현실로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몸에 알린다. 탁상 스탠드가 전기를 빛으로 변환하듯이 우리 몸은 생각을 받아들여 그것을 결과로 전환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스위치를 켜야 하는데 감정이 바로 그 스위치다. 자기가 끔찍한 현실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것도 이런 연쇄 반응 때문이다.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 생각을 하면 그 감정 때문에 불만스러운 결과만 연속적으로 생기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일례로 당신 자신이 빈털터리인 상황이 불만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즐거움을 느끼거나 성장할 가능성이 생길 때마다 계속 이렇게 생각한다. 영화 보러 가고 싶니? 못 가. 빈털터리거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성공한 사람과 함께 저녁 먹으러 가고 싶니? 못 가. 빈털터리거든. 널 돈 많고 젊고 아주 재밌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마법의 알약을 사고 싶니? 못 사. 빈털터리거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상상력과 의지력 그리고 이건 나한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알아냈어. 그래 내가 해냈다고 라고 외치는 힘을 이용하지 못한다. 또한 절망감과 무력감이 권태로운 현실을 계속 재창조하는 상황에 놓인다. 현재 처한 상황 너머를 보지 못하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하고 스스로 희생자가 되기를 자처한다. 나는 빈털터리야. 와 같은 무능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게 놔두면
미지의 세상으로 용감하게 뛰어들기는커녕 길가에 떨어진 동전을 집을 힘조차 없다. 이런 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다르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생각에 감정을 듬뿍 덧입혀야 한다. 어떤 생각과 믿음, 그리고 감정을 의식적으로 거부하지 않을 때 어느새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 인식은 자유의 열쇠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면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자신에게 부여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의 도심처럼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생각을 한다.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자가 되려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극도로 애착을 품는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상상하고 이 돈과 이런 삶이 불러일으킬 감정을 느껴보자. 돈을 벌려는 목적과 관련된 감정을 떠올리면서 아기 원숭이처럼 거기 매달려야 한다. 생각하는 대로에서 제임스 알렌이 말한 것처럼 대담하게 목적과 결탁한 생각은 창조적인 힘이 된다. 감정과 관련해 알아두어야 하는 요용한 사항 몇 가지가 더 있다. 감정은 자신의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두려움이나 슬픔, 좌절감을 느끼는데 신물이 났다면 그와 반대되는 감정을 기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 동정심은 증오를 몰아내고 흥분은 두려움을 몰아내며 신념은 회의를 몰아낸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대학 시절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해 옛 친구들과 나란히 앉았는데 우리 앞에 산소 탱크를 끌고 다니는 나이가 아주 많은 노부인이 앉았다. 친구 한 명이 우리가 앉은 줄을 쳐다보면서 입모양으로 여기는 질소네 라고 하는 바람에 웃음이 터져나와 다들 참느라고 혼났다. 조금 전까지 우리를 무겁게 감싸던 슬픔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이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므로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경험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슬프거나 화나거나 당황스러운 감정을 피하기만 하면서 느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느껴지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가끔은 우라통을 터뜨리며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고 적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엎드려서 울고 본인의 감정을 최대한 표현하면서 계속 나아가기로 하자. 부정적인 감정에 방해를 받는 것은 그 감정에 계속 젖어 있기 때문이지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은 건전한 일이고 그 감정을 해소하는 데도 중요하다. 사랑은 그 어떤 감정보다 강하기 때문에 두려움, 증오, 질투, 걱정, 불안, 짜증, 불만을 흠씬 두들겨준다. 우리가 사랑의 근육을 강화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엄청난 변화를 목격할 것이다. 하지만 곧 부자가 될 당신은 자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돈을 버는 목적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누구도 당신을 막지 못한다. 3번 상상력을 키운다. 부를 향한 길에서 도움이 되는 가장 멋진 재능은 상상력이다. 상상력이 멋진 이유는 물리적 환경이나 자신의 오감 혹은 성공하려면 입냄새가 안 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는 부모님의 잔소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가 현재 아는 진리가 아닌 상상력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한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과 상상력이 키를 쥐고 있어야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 자기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존재하는 현실을 기준 삼아 꿈꾸는 삶을 묘사하라고 스스로 자신에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나는 58살이고 구두 가게에서 일하면서 아내와 2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데
언젠가 호숫가에서 꿈꾸던 호텔을 소유하고 종일 사람들에게 낚시하는 법이나 가르치면서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꿈을 너무 크게 가지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여긴다. 그러니까 내 말은 1년에 몇백만 달러씩 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야기는 종일 떠들 수 있지만 확실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만한 돈을 버는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뜻이다. 심지어 꿈은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안고 뛰어드는 것은 둘째치고 그런 생각을 떠올리며 즐겁게 지내는데도 상당한 결심이 필요하다. 어떤 일이 너무 거대해서 자기 손이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자기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능하다고 믿어야 한다. 사실 당신은 그런 일을 해낼 수 없다는 증거가 평생 나오더라도 무시해야만 한다. 자기 꿈을 축소하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편이 훨씬 쉽고 현실적인 것은 사실이다. 부는 모든 징후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쪽을 가리킬 때도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1년에 3만 달러 정도를 벌기 위해 피땀 흘려 일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이런 식으로 40년을 노력하고 실패를 거듭한 뒤에야 겨우 혼자 힘으로 금전적인 성공을 거둔다면 지금이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는 것이 현명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코치를 고용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그가 바로 이 장에서 이야기한 코치다. 당시 나는 프리랜서로 글쓰기나 뜨개질 같은 일을 하며 동시에 여성 기업가들 모임에 나가 그들이 사업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을 했다. 내가 첫 번째 코치를 만난 것도 이 기업가 모임을 통해서였는데 그녀는 1:1 코치 비용으로 7,000달러를 청구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직접 계산해 보기 바란다. 어쨌든 내 연간 소득과 비교하면 무서울 정도로 높은 가격이었다. 또 내 차 가격보다도 2배나 비싸고 내가 가진 가구와 옷가지와 냉동 브리또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비쌌다. 게다가 아직 갚지 못한 학자금보다 많은 액수였다. 내 문화권에는 이런 행동을 묘사하는 말이 있다. 무책임하다. 과대망상에 빠졌네. 완전히 미쳤구나. 당시에 내가 저지른 또 다른 행동은 바로 신용카드를 최대 한도까지 써서 빚을 더 늘리고 기적적으로 새로 발급받은 카드까지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일이었다.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현실보다 터무니없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에게 돈을 번다는 것은 자유와 선택권에 관한 문제였다. 빚을 갚고 세계를 여행하고 한 번에 2사람 이상을 초대할 수 있는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당시 가장 큰 동기였지만 아침마다 소매를 걷어붙인 것은 지금까지와 다른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 덕분이었다. 손에 넣을 수 있는 인생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여행이 가고 싶거나 투자하고 싶은 대상이 생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는 자유를 느끼고 싶었다. 내 삶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 상황을 직접 통제하고 싶었다. 자기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하든 상관없이 부가 아무 문제 없이 흘러들어오고 거대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 상상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꿈꾸는 삶을 만끽해보라. 성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상상하고 믿음과 신념, 단호한 목적의식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런 감정은 당신의 꿈을 구체적인 형태로 이루고 필요한 일을 하는 데 중요하다.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때 두렵지 않다면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든 이 코치에게 지도받고 싶다는 결심을 하고 어떻게든 인생을 변화시켜서 더는 이 무너질 듯한 현실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는 욕구를 느꼈다. 그 덕에 $7,000가 없다는 생각이 어떻게든 그 돈을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나는 결심과 욕구 그리고 그녀가 내 삶이 변하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에 집중했다. 코치는 여성이 돈을 벌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자기 말을 몸소 실천에 옮겼다. 당시 코치는 사업을 통해 수십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전기가 끊어지기도 하고 신용카드 잔액이 부족해 피자 배달원을 그냥 돌려보내야 했던 적도 있었다. 이런 상황을 다 겪어본 경험이 있는 것이다. 그녀가 청구한 액수나 내 빚 혹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조만간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가능성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 마음가짐이었다. 당시 나는 이렇게 무일푼 상태로 살면서 덫에 빠진 듯한 기분을 느끼는데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다. 그리고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이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면서 돈 버는 방법을 배우거나 실제로 돈을 벌 기회를 얻고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날 도와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 코치를 만났을 때 수강료와 은행 계좌를 보면서 얼른 $7,000를 지불할 돈을 마련하느라고 스스로 나를 재촉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순간이다. 당신 눈앞에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하는 순간 말이다. 난 빈털터리야. 은행 계좌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와 같은 낮은 주파수가 낮은 생각을 고수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이다. 아니면 자신의 지평을 넓히고 주파수를 높여서 지금의 금전 상황은 일시적인 거야. 내 본질과는 관련이 없고 그냥 지금 처한 상황이 그런 것뿐이야. 돈은 주위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꼭 이 일을 이루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할 방법을 찾겠는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은 모두 자기 마음에 달렸다. 당신에게 24시간 안에 $2,000를 마련하라고 했을 때 마음가짐이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다면 몇 시간 동안 노력해 보다가 금세 난 너무 멍청해서 게을러서 바빠서 못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지만 효과가 없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같은 생각에 굴복해 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뒤쫓아가면서 동전이 가득 든 양말을 머리 위로 휘두르며 얼른 수입을 늘리지 않으면 이것으로 때려주겠다고 협박한다면 반드시 그래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기도 전에 지금껏 보지 못한 가능성에 마음을 열 것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게 마련이다. 스스로 책임지거나 성장을 위해 불편한 일을 감수할 필요가 없도록 마치 방법이 전혀 없는 척 행동하는 것을 좋아할 뿐이다.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은 훌륭한 계획이나 노력 그리고 탄탄한 인맥이나 놀라운 타이밍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행동을 촉진할 뿐 아니라 창조를 위한 재료를 공급한다. 믿음, 명료성, 집중력, 절박함, 단호한 행동, 그리고 끈기 등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고 하나로 합친다면 못할 일이 없다. 자, 두려움에 맞서 결단을 내린다. 코칭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두어 달쯤 뒤에 온라인 사업을 설립했다. 정말 기쁘게도 거의 시작하자마자 돈을 벌어들였다. 이 사업 방향은 나와 잘 맞았다. 나는 비록 빈털터리이긴 해도 성공한 프리랜서 작가였고 여성 기업가를 대상으로 업무 코치를 한 덕분에 여성 기업가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이나 컴퓨터 관련 문제를 직접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기술에 능했고 내 일을 잘하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다. 가장 두려웠던 점은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팔려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급한 판매원처럼 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그러자 아주 똑똑한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들이 사업 방식을 수없이 테스트해 주었다. 내가 곧바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전부 그들의 현명한 인도를 따라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온갖 소름 끼치는 것들이 게시된 것도 알지만 왜 하필 전문가답게 비즈니스 캐주얼을 차려입은 내 사진을 커다랗게 새겨놓은 영업용 배너를 사용해야 할까? 나는 코치에게 제발 이것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 테니 배너를 내려달라고 간청했지만 코치는 나를 빤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다. 빈털털이지만 멋있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저급해도 부유하게 살고 싶어요? 자신의 안전지대에 갇힌 동안에는 절대로 새로운 땅을 경험할 수 없다.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몇 년 동안은 이중 생활을 했다. 친구들과 동료 음악가들이 우연히 그 바보 같은 온라인 마케팅 자료를 볼까봐 두려워했다. 또 나에게 출간 기획서 작성을 맡긴 신규 고객이 밴드 공연에서 털 비키니를 입고 마음껏 즐기는 내 사진을 발견하고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까봐 걱정스럽기도 했다. 몇 년 동안 이런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으며 살았지만 돈을 벌겠다는 결심이 감내해야 했던 불편보다 더 중요했다. 싸구려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했다. 기술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했고, 인맥을 쌓기 위한 행사에 수없이 참석해서 계속 명함을 나눠주어야만 했을 때도 그렇게 했다. 얼마나 단호하게 결심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다는 것은 그 결심을 무엇보다 우선시함을 뜻한다. 그리고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키워야 할 뿐만 아니라 전에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돈에 관한 무의식적인 믿음과 싸우는 중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냉혹해져야 한다. 아주 작은 틈만 생겨도 예전의 상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경로를 이탈하게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되기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정도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에 집중하는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려는 것. 완벽주의와 꾸물거리면서 일을 미루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명함을 만들고 프로필 사진을 찍는 등 돈을 버는 데 필요한 채비를 일단 갖추고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조절하자.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거하려고 애쓰는 것. 집중을 방해하는 것은 원치 않는 털과도 같다. 하나를 없애고 나면 어디 다른 곳에서 새로운 털이 솟아난다. 무언가를 제거하는 것은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니만큼 남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연연하지 말고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는 법을 배우자. 관심을 딴 데 쏟느라 일이 늦어지는 것에 변명이나 이유는 절대 부족한 법이 없다. 결심을 굳게 유지하면서 계속 집중하자. 시간이 너무 없다거나 주변 사람 중 아무도 안 도와준다거나 이미 일주일에 40시간이나 일하는데 여기서 무엇을 더 하라는 것이냐며 징징대는 것. 자기 삶의 모든 것은 생각과 신념, 집중력,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과 자기 자신에게는 마음가짐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자. 피해자인 척 하지 말고 본인의 사고방식을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실패할까 두려워 주저하는 것.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하자. 경험보다 더 좋은 선생은 없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대성공을 거두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답을 모두 얻을 것이다.
자기보다 별로 낫지 않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우리는 새로운 금전적 현실을 얻기 위해 분투할 때 옛 친구나 친숙한 사람을 개입시키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지만, 진정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마음 편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잘 아는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는가 하는 좋은 방법이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다가 실제 결과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잠재의식을 비롯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돈에 확고부동한 믿음만 있다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준 52살 캐서린. 난 언제나 돈을 잘 벌었다. 그래서 내가 돈 버는데 재능이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기도 했다. 심지어 노력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었다. 처음에는 금융 서비스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서 1년에 $15,000 정도를 벌었다. 돈을 별로 쓰지 않았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열심히 일해서 빠르게 승진했다. 결국 부사장이 되어 $500,000가 넘는 연봉을 받았다.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봉급이 인상될 때마다 그 절반을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계좌에 넣었더니 40살에 매우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었다. 은퇴한 뒤에 취미로 원예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곧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원예 사업이 혼자 알아서 발전한 것 같았다. 나한테는 돈을 버는 것이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다. 사방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어디든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가 돈을 벌 수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도 언제나 그렇게 믿었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한 적이 없다. 언제나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이 가지 않는 일에 지원한 뒤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실제로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척이라도 해야 한다.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노력하면 된다. 그리고 자신을 금전적인 자유를 누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야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한 뒤에 해야 하는 일은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팔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애정을 파는 셈이므로 남다른 성과를 거둘 수 있다.